안녕하세요, 정용화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연간 500곳 이상의 식당을 벤치마킹하고 외식업 중 특히 고깃집 분야의 인사이트가 뛰어난 월간 외식 경영의 김현수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상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직장인 상권에서는 점심 메뉴를 좀 강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대 강하시. 절대적으로. 네, 저는 요즘 강조하는 게 점심 3회전. 점심 3회전. 예. 근데 점심 3회전을 하자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강남에 뭐 삼겹살집이 있는데 매출이 3억을 찍어요. 네네. 근데 그 집이 오피스 상권이고 이런 상권이거든. 네. 근데 점심 70개 못 찍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점심 메뉴 기획이 손님 올만한 메뉴 기획이 없는 거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집이 만약에 점심에 200, 300 찍으면 월 6천원 더 찍을 수 있죠. 고깃집의 창구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창구성의 중요도를 이렇게 같이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그게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저는 고깃집에서 돼지갈비집 같은 거 쫙 깔아주는 거 반대예요. 네네. 코스트 문제가 있어. 네네. 근데 손님이 꼭 필요한 찬만 구성돼서 좋을 거 같아요. 꼭 필요한 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반찬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 네. 딱 고기랑 맞는,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차가운 동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가시라든가 대파라든가 약간 열성 식품을 배치하고 김치류 같은 것들. 그리고 무조건 돼지고기는 삼겹살 같은 경우는 젓갈이 있어야 돼요. 네. 젓갈은 리파제하고 프로알테이즈라는 성분이 있어서 네. 단백질하고 지방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궁합도 맞지만 흡수를 잘 시켜줘. 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얼마 전에 네. 훌륭한 흑돼지집을 갔는데 예. 그런 젓갈이 없다 보니까 기름진 맛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양념도 이제 돼지갈비는 보통 대중적인 건 이제 간장 양념인데 뭐 이제 소금 양념으로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소금 양념 하는 데들은 업장이 좀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차이점도 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좀 아는데 우리가 이제 소금 양념이 대세가 수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잖아. 수원식 소갈비가 물론 거기 갑오정이나 본수원갈비나 신라갈비 매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갑오정 같은 거 400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수원식 소금 양념이 수원을 벗어나면은 힘을 못 쓴다. 맞아요. 소금 양념은 깔끔한 맛은 있는데 땡기는 맛이 없어요. 땡기는 맛이 없다. 보통 그 대중성이라고 한다면 양념 강도가 어떻다고 좀 보세요? 진해야 된다. 진하다는 말은 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뭐 단맛과 그 짠맛이 약간 조화로운 예. 말씀하시는 거죠? 벤치마킹 할 때 중요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맛이 없니? 우리 게 더 맛있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주방실장 될 거면 안 돼요. 그럼 뭐 자꾸 비교한단 말이야.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접목할 수 있는 게 뭔지 빨리빨리 파악해 줘.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있어야 된다. 가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운영하는 업장에 변형을 하든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오늘 아침 회의하는데 대구에 국일생갈비 아시죠? 대구에서 한우갈비 매출 1등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육개장 포장 판매를 하는데 하루에 300만 원어치 포장 판매. 와. 그런 것들이 정말 벤치마킹 된다. 대표님 요즘 이제 고깃집 많이 다니시면서 그 25년도 이제 이렇게 시장도 좀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그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외식시장이 좀 침체되는 분위기는 맞는데 25년도에 고깃집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어둡죠, 사실. 예. 어차피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고 예.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더 오른다고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전이니까 쉽진 않죠. 그 점심에 포커스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메뉴를 단순화시키면서도 손님한테 임팩트 있는 메뉴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여기서 가까운데 오제 석거라고 있어요. 오징어 제육 석거라는 상호거든. 거기는 이제 뭐 메인이 그게 메인이긴 하지만 그런 오제 석거 같은 가게 메뉴 같은 경우들이 고깃집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점심 한 2.5에서 돌아가요. 뭐 상권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영업 시간이 정말 짧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점심이 받쳐는 상권에서는 필요하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 장사를 함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적화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까 말한 그 예. 장군 꼬들살 천안에 있는 가게가 네. 오퍼레이션을 마치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점심에 삼겹살을 팔아요. 근데 점심에 삼겹살 정식 같은 거 파는 집이 없거든. 근데 이게 이제 이견이 있는데 수입산 같은 경우는 단가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이제 12,000원에 런치가 가능하잖아. 맞습니다. 근데 한도는 그게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어렵죠. 생각보다 삼겹살을 밥하고 잘 맞아요. 근데 삼겹살 정식 같은 게 좀 활성화돼서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경기가 나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남다른 가게가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다른 가게가 돼야 된다.
신규 업장들한테는 초반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좀 하라고 좀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게 이제 할 말이 많은데요. 예.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비용을 어마무시하게 듣거든. 네. 뭐 플레이스 잡고 그냥 마케팅 비용은 계속 소모되는 비용 아니에요. 예. 그럼 마케팅을 하기에 앞서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 하라는 얘기죠. 그게 핵심이네요. 예. 마케팅이 될 만한 요소가 있어야죠. 대표님 이렇게 자문 다니시다 보면 여기 왜 안 되는지 알겠다고 너무 많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예.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가 있어요, 보통? 뭐가 문제예요? 아이템이죠. 1순위 아이템. 이제 삼겹살집 너무 포함 상태냐. 삼겹살집에 어떻게 차별화시키기 너무 어렵잖아.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삼겹살집 같은 경우는 다만 김치에 강점이 있으면 그게 오래 가더라고. 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김치가 생각보다 관리하기 어려워요. 마곡의 그 마부자라고 혹시 아세요? 아, 들어봤는데 봤습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거기 뭐 김치 삼겹살 해가지고 그냥 계속 잘 되잖아. 확실히 그 삼겹살 맛을 잡아줘. 그리고 누구야? 내가 그 우리 정유아가 그 유튜브 보고 거기 갔던 그 금호동 있잖아요. 아, 우촌 정말 잘하시죠, 거기. 네. 그 집이 고기도 좋은데 네. 반찬도 아주 잘해요. 김치도 맛있어요. 반찬도 다 직접 하시니까 맛있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사람도 좋으시고. 네. 그 집을 아주 좋아요. 잘 되는 고깃집 요즘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또 뭐가 될까요? 이런 얘기가 좀 어폐가 있는데 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좋다. 왜냐면 핵심을 잘 알아. 근데 결국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머리가 좋다는 건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를 잘 짚어. 네, 그 외식 쪽에 그 어떤 뛰어난 그런 센스가 되게 발휘된다는 거죠. 중요한 행간을 정확히 잘 잡아야 돼요. 그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소고기 베이스 고깃집에서는 무조건 전 국밥이 세야 된다. 국밥 써야 된다. 네. 새벽집이라고 있잖아. 청담동에. 네네. 그 집도 그 따로 국밥이나 그 육회비밥 같은 것들이 연결고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또 오게끔도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영업시간이 짧은데 해장국에 메뉴를 팔지 않습니까? 네. 영업시간이 길어지고 걔는 24시간 영업하잖아. 아, 너무 좋네요. 그럼 해장국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잘하는 업장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미리 사전에 하고 공부도 하고 할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접목, 이 아이템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상권에 맞게끔 상권이나 자기 가격 예. 컨디션이나 네. 자기 역량에 맞게. 예, 역량에 맞게 그게 되게 제가 중요해요. 어떤 부분이 하나 있냐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벤치마킹 많이 해요. 네. 그게 좋은 거 막 붙여 언밸런스가 돼버려요. 너무 잡다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를 잘하신 분들은 적재적소에 맞추는 분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 거네요. 기둥이 있고 거기에 뭔가 다양성이 그렇죠, 있는 게 좋은 거네요. 근데 제가 요즘 육회비빔밥을 엄청 떠들어댔거든요. 아, 네네. 근데 종로 2가에 가면 종각 밥담이라고 있어. 거기에 12평에서 육회비빔밥 160개 팔아요. 근데 주방에 70대 중반에 노인네 혼자서 그걸 쳐내.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대단한 게 그 육회비빔밥 국물만 잘 잡으면 네. 줄 서서 먹는 컨셉이 되는 거야. 네네. 근데 솔직히 그 집 육회비빔밥 어떠냐? 엑설런트 하진 않아요. 네, 괜찮아. 평이하다. 괜찮아. 괜찮다. 청와대 조리시장 출신. 아, 조리시장 예, 출신. 근데 거기 맨날 웨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엄청 강조를 하는 거야. 네. 12평에서 160개 팔면 네. 50평에서 몇 개 팔아야 되냐 이거죠. 아, 맞습니다. 고깃집 같은 경우는 영천에 있는 그 편대장이나 네. 그 아까 소동하는 스타일 같이 채소를 최소화시키고 오퍼레이션을 편하게 가야 돼. 네네. 오히려 고기 양을 좀 더 많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어쨌든 육회는 엄청 중요한 메뉴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즉석 양념 쪽 또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께서 이제 일본도 많이 다니시고 하면서 고깃집들에 이제 좀 즉석 양념을 많이 전파하고 계신데 즉석 양념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즉석 양념을 해야 되나요? 즉석 양념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 매출을 일으키고 즉석 양념을 고기를 더 먹으면 반찬도 최소화돼. 요즘에 즉석 양념이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안 파는 집이 훨씬 많거든. 훨씬 많죠. 차별화가 돼. 갈비살 같은 걸 굽을 때도 그냥 소금구이로 굽을 때보다는 훨씬 색깔도 이뻐요. 네. 그리고 경주에 영양숯불갈비 가보셨나요? 아, 가봤습니다. 영양숯불갈비가 영천에 그 포항에 몇 군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경주가 매출이 1등이거든. 네네. 경주는 그 즉석양념 주문 비중이 60, 70%를 넘어요. 그럼 뭐냐 관광지죠, 구석이니까. 예. 이런 즉석양념은 명동이나 홍대 같은 데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야끼니쿠라는 기술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저희 양념 맛은 갈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화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 야끼니쿠 베이스를 했지만 한국의 맛있는 갈비 같은 맛을 잡아요. 그리고 보통 좀 일본식으로 했을 때는 좀 짠맛이 강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입맛에 약간은 안 맞다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단맛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재밌는 게 일본 가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건 맞아요. 그 양념 한국 가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거 원익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편집하지 마세요. 네네. 한우 업체살을 양념을 먹으면 저는 그 환상적이에요. 아, 그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기름기가 많은 부위나 이런 것들은 또 양념을 했을 때 훨씬 더 맛있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자영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봉착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식당 하신 분들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식당 하신 분들 다 그 정도 지식을 알고 있잖아. 그냥 과감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나? 덕담할 게 아니야. 네.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저 해결할 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진짜 맛집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 교육을 보름을 받아야 되잖아. 예전에서 끙끙거리다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진짜 고민이면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R&D가 돼요. 네, R&D가 돼야 된다. 외식경영 김현수 대표님 모시고 그래도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중요한 그 요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 하나하나 이렇게 요목조목 찝어서 말씀드리기에는 당연히 업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업장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